자, 드디어 이제 제6장, 장이 넘어갔습니다. 병역동원 소집 등의 의무부과인데, 제1절이 병역동원 소집이고, 2절이 병역동원 훈련 소집이고, 3절이 아마 전시근로 소집, 이렇게 아마 이어서 나갈 겁니다. 근데 이 6장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단골 메뉴죠. 무조건 나온다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시행규칙도 이 장에 대해서는, 이 장절에 대해서는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54532, 저번에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754532 날짜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코드인데, 754532 중에 7개의 날짜가 병역동원 소집에 나옵니다.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31일, 8월 31일, 9월 15일, 9월 30일, 10월 20일, 11월 31일, 그 다음에 12월 15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법 제44조 병역동원 소집 대상. 병역동원 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부대 편성, 이런 건 충분히 가로로 나올 수 있어요. 나왔었고,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람 이하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라고 합니다. 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겠습니다. 1호 예비역. 그 다음에 2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입니다. 그래서 2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또 시험이 계속 출제가 됐고 했던 건데, 특히 2호 같은 경우에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을 69회 때는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됐었고요. 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아닙니다.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입니다. 네,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3호, 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이것도 밑에 써있다시피 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달리 말씀드리면은 보충역 장교, 중사관, 부사관, 그러니까 뭐 군인사법 법의 결격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의법, 군수, 의무장교, 법무장교, 그 다음에 군종장교, 수의장교 중에서 보충역에 편입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1호 예비역, 그 다음에 2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 3호 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그러니까 보충역 장준부사관, 의법, 군수,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최근에. 그래서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시행령 제94조 병역동원 계획입니다. 자, 요것도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냐면은, 단순하게 날짜를 다른 걸로 바꿔서 출제가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용어를 다른 걸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예전도 아니에요. 엄청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70회 요 초반 때에는, 병역동원 계획, 이 94조 병역동원 계획하고, 우리 다음에 공부한 병역동원 훈련 계획에 나와 있는 요 계획서 관련되어 있는 이 조항을 섞어서 나오거든요. 그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1항. 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7월 31일 숙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계급별, 별별별 이렇게 나오죠. 병가별, 군사특기별 필요인원 및 동원 시기 등을 기재한 병역동원 소집계획서가 아니고 병역동원 운영계획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집계획서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구별을 잘 하셔야 되고요. 2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승인한 병역동원 운영계획서를 매년 며칠?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고, 이를 받은 먼저 병무청장은 병역동원 소집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운영계획서를 받아갖고 소집계획서를 작성해서 병역동원 운영계획서하고 함께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병역동원 운영계획서를 누구에게? 입영부대의장에게 각각 매년
이때 나오는 날짜는 9월 15일까지.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입영부대의장은 부대별 동원소요표, 입영부대장은 동원소요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며칠 9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계속 뭐 이것저것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잘 구분을 하시고, 날짜만 외우는 게 아니고 날짜에 맞는 그 내용,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3항. 지방병무청장은 이항에 따라 병역동원 운영계획서 및 소집계획서, 병역동원 운영계획서 및 병역동원 소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동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집행계획서 나오면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 2호에 따른 누구에게? 수행군 부대장. 특이하죠? 병역법에서 수행군 부대장이 나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특이하죠? 수행군 부대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특이하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맞죠? 수행군 부대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법 제45조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의 지정입니다. 지정. 자, 1항. 지방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무청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입영부대별로 지정하잖아요. 맞죠? 지역별로 지정하는 거 아니잖아. 고려는 하겠죠. 그래서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해야 됩니다. 2항, 1항에 따라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시행령 제95조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의 지정. 1항, 마찬가지 주어.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 아닙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여기 지역별 나오죠.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 병가, 군사, 특기 등 입영부대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대상이죠.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입영부대별로 지정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입영부대별하고 지금 설명했던 지역별 이걸 이렇게 바꿔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항. 1항에 따른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의 역정별 지정 순서 및 지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요거가 또 장난을 많이 쳤어요. 병무청장이 정하는 거를 총장, 지방병무청장, 아니면 가로형으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시행 제67조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의 지정. 1항, 마찬가지 주어. 지방병무청장은 095조 1항에 따라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장과 입영부대별로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입영부대의장과 협의해서 동원 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항.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서식의 병역동원 소집자 명부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매년 며칠? 12월 15일까지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입영부대장 및 여기도 예비군 부대의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명부 이렇게 나오면은 병역동원 소집자 명부 작성하는 거 이거 나오면은 날짜 12월 15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입영부대장하고 예비군 부대장 지정 명부 이건 줘야죠. 맞죠? 자원관리를 하니까. 자, 시행규칙 제68조 대체지정. 1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신원 변동이 있으니까 지정을
해제할 수 있죠. 예,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 병가, 군사 특기 등 병적 사항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사람을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지정. 2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라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마찬가지 입영부대장 및 예비군 부대의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3항 지방명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서식의 병역동원 소집 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출하는 기한 날짜는 10월 20일이죠. 네. 그래서 날짜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역동원 소집 지정 현황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날짜들 연계해가지고 또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이걸 또 인위적으로 어디 막 쓰면서 암기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계속 반복 수달하면서 눈에 익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77회 때 나왔던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죠. 자, 법 제46조 병역동원 소집 1항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 아닙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는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동원 소집을 합니다. 76개 때 참고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가로로 해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2항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주어가 뭘로 되어 있죠? 병무청장입니다. 그래서 1항에 나와 있는 주어와 2항에 나와 있는 주어 구별하셔야 되겠죠.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장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시에 장소는 통지서에다가 미리 송달하는 여기다가 소집부대 어디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겠죠. 공고하는 거에 일시하고 장소 다 가르쳐 줘버리면은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시에 입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특히 주어하고 그 뒤에 딸려 나오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도 그렇게 출제가 됐을 거예요. 자, 시행령 제96조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입니다. 통지 송달은 다 지방명무청장이에요. 지방명무청장은 법 제46조 1항에 따라 병역동원 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69회 때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7일 전 이거는 뭐죠? 훈련이잖아요. 이건 훈련이 아니고 병역동원 소집이거든요. 며칠 전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맞죠? 네, 그렇게 개념 잡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날짜 없다. 본인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자, 시행규칙 69조는 별다른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행규칙 제70조 전시사변 등의 경우 병역동원 소집의 공고. 자, 1항 병무청장은 주어 요거죠. 병무청장이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를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다 풀어놨죠. 그래서 당연히 병무청장이죠. 법 제46조 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보사항을 1개 이상, 2개가 아닙니다.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2차례 이상 공고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거를 포함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1호, 동원령의 선포 일시, 그 다음에 2호,
입영 일시, 그 다음에 3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지선다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뒤에서 이제 또 한번 그 전시특례 있는 부분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1동1민이라는 코드로 이렇게, 한 개 이상이라는 게 나오는 게 병역법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한 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여기에서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병역동원 소집 공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병역동원 할 때 동자를 따서 1동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보면 전시특례 부분에 보면은 또 한 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민영할 때 민자를 따가지고 1동 1민 이런 코드를 사용해요. 여기에는 한 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두 개 이상 아니면 두 차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1동 1민이라는 코드를 활용해갖고 구별해가지고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이상 1동 뒤에 전시특례 파트 가면은 1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두 차례 이렇게. 2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 각 호에 따른 공고 내용을 시,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시군구 또는 출장소장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의 리동, 읍면동 아닙니다. 리동 단위로 게시판, 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에 통해서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법 제47조 병역동원 소집 입영 신체 검사 및 기가입니다. 자,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 시험에 이 조항이 사지선다로 출제가 됐습니다. 1항 자, 입영 부대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입영 부대장 지방명무청장은 안 돼 있어요. 입영한 후에 신체 검사는 입영 부대장이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항 입영 부대장은 주어 조심하시고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은 입영한 날부터 며칠 이내? 2일 이내입니다. 3일 이내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2일 이내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2항 마찬가지 주어 입영 부대장은 입영 신체 검사 결과 병역동원 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며칠 이상? 15일 이상입니다. 네. 또 숫자를 가지고 다른 거로 7일 이상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괄호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15일 이상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 등급 또는 치유기간, 신체 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해서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사지선다로 나왔는데 1항, 2항 같은 경우는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지방명무청장은 2항에 따라 기가한 사람으로서 신체 등급이 명시되는 사람 중에서 병역동원 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력,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 신체 등급이 아니고 치유기간,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습니다. 재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시행령 제97조 병역동원 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자, 1항 입영부대의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자, 병역동원 소집 입영사무소 조항에는 입영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기술이 되고요. 현역병 입영 거기에 나와 있는 입영사무소는 병무청장 또는 입영부대장이
입영부대에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술되어 있어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지방병무청장과 그 다음에 입영부대장을 바꿔서 나오고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항 입영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서를 선정하고 병역동원 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이때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주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항 인도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72회 때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닙니다. 각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누가 정합니까?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72회 때는 총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바꿔치기해서 나왔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시행규칙 제71조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 보고 1항 병역동원 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및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를 자, 요거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69회 때 나왔었거든요. 이 좀 특이해요. 입영부대의장에게 이렇게 나와도 그냥 콕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입영부대장 또 뭐 여기 써있네. 입영부대장 및 예비군 부대의장에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입니다. 특이하죠? 자, 2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동원 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은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병역동원 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현황 나오면 지체 없이 날짜 없다고 이게 약간 공식 개념의 그런 내용이 정리를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병역동원 소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단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역동원 소집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황서 나오면 뭐 분기 나오면은 15일, 다음 달 15일, 뭐 월 나오면은 월말 기준으로 해서 뭐 10일,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약간 정리를 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게 접목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병역동원 소집이라는 게 예고된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거가 해당이 없겠죠. 여하튼 지체 없이 그 현황 나오면 지체 없이 요까지 맞아요.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자, 요거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잖아. 물론 뭐 2번,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기억하셔야 되겠죠. 병역동원 소집 무슨 현황서? 입영현황서를 현황서죠.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98조 병역동원 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기가자의 처리 등입니다. 1항 법 제47조에 따른 병역동원 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18조의 8, 2항 이거 입영신체검사 실시하는 그 조항이거든요. 후단 및 같은 조 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역동원 소집자 명부로 봅니다. 자, 2항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7조 2항에 따라 기가된 사람으로서 신체 등급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체 등급에 따라서 병역 처분을 하고
예, 병역처분을 하고, 아까 법조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신체 등급이 명시된 사람 중에서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력, 전시근로역, 병역 면제 처분을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병역 처분을 하고 그 신체 등급에 맞는 병역 처분을 하고 시효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뭐 총장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시행규 제72조 우선 병역동원 소집. 1항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우선 병역동원 소집 원서, 가로 전자문서 원서 포함을 누구에게? 병무청장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항 1항에 따른 우선 병역동원 소집 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법 48조 병역동원 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입니다. 자, 1항 병역동원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현역과 같이 합니다. 같이. 우리가 병역동원 소집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병역동원 소집이 됐어. 역종은 예비역이지만 현역과 똑같이 하는, 봉급도 그대로 급여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활하는 뭐 처우라든지 이런 거 다 똑같이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갓, 중, 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현역과 같이 한다. 예, 가짜.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은 병역동원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에 나오는 거고요. 예, 준하여 현역에 준하여 한다. 복무를 현역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현역에 준하여 한다. 이렇게 하면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준해서 한다는 거와 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훈련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똑같이 안 받잖아. 급여 그냥 참가비, 훈련비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준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경제는 뭐냐면은 군사교육 소집할 때 현역의 경우와 같다. 네. 여기서 말하는 군사교육 소집은 보충역이라는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해서 군사교육 소집하는 그 조항에 나와 있는 건데 현역의 경우와 같다. 뭐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 병역동원 소집에 대해서는 현역과 같이 합니다. 역종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항 병역동원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대통령령이 이제 시행령 99조로 풀었죠. 시행령 제99조 병역동원 소집의 해제. 네, 77회 때 가로용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주어 조심하십시오. 국방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로 하여금?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역동원 소집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또 그 권한을 누구에게? 소속 군부대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병역동원 소집 해체의 주체는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누구에게? 총장에게. 그럼 총장은 또 그거를 소속 군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각 직책들 바꿔서 뭐 출제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호 전시 또는 사변이 끝난 경우. 요게 가로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2호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그 다음에 3호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근데 77회 때 요거를 이제 여기 있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이렇게 하고 틀린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또 좀 눈에 익혀야 됩니다.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그 다음에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3호가 선뜻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건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병역동원 소집 해제 요 내용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지만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 대한 그 해제 거기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약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3호를 조심하셔야 돼요. 3호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병역동원 소집에 대한 내용들은 끝났고 이제 훈련 소집입니다. 훈련 소집. 제 2절 병역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예전에는 병역동원 소집 훈련을 빼고 안 빼고 요거가 또 장난을 많이 쳤었어요. 그러니까 훈련 소집에 대한 내용인데 훈련자를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 대한 내용인데 그럴싸하게 비슷한 그 유사한 어떤 문장을 집어넣고 훈련을 살짝 빼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지금 트렌드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자,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 나오는 날짜 754, 532 중에 754, 5 5개 날짜가 5개 나오죠. 근데 병역동원 훈련 소집은 20일 간격이죠. 네, 20일 간격으로 이렇게 날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날짜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숙지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10월 31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월 20일 간격으로. 그 다음에 12월 10일.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렇게 나오고 2월 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가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뭐냐면은 변경계획서의 경우에 60일 이전, 40일 이전, 30일 이전 지체 없이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또 언급을 할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 제49조 병역동원 훈련 소집 대상 등입니다. 이것도 78회 때 이번 최근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사지선다해갖고 맞는 것만 제가 언급 드렸잖아요. 틀린 게 이걸로 나온 거예요. 1항으로를 갖고 틀린 걸로 출제가 된 겁니다. 결국 날짜 갖고 장난쳤어요. 요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연간 30일 이내를 15일로 바꿨어. 어렵지 않게 나왔죠. 자, 1항 병역동원 훈련 소집은 병역동원 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함. 여기에다가 훈련자 살짝 집어넣고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연간 며칠 이내? 30일 이내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일로 해가지고 이제 출제가 됐었고 이것도 발해용으로 출제가 됐고 있고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 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며칠? 180일 이내로 합니다. 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55조 2항에 따라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77회 때 가로용으로 나왔습니다.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훈련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병역동원 소집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써있다시피 재소집하거나 그에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 맞죠 내용이.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요거를 국방부 장관으로도 바꿔서 최근에 77회 때 나왔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날짜 나오는 겁니다. 시행이 제 100조 병역동원 훈련 계획입니다. 이랑 각군 참모총장은 주어 가로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병역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
자, 여기는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라고 되어 있고 훈련 소집 대상자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의 병력동원 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그 다음에 부대별 또는 이병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 훈련 운영계획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이것도 가로용 나왔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병일 며칠 전? 60일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병력동원 그 계획 있죠? 앞에 시행령 제94조 교재 페이지로 148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요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내용과 날짜 이런 것들을 여기 100조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섞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로는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난이도가 꽤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여하튼 내용, 그 다음에 날짜, 특히 이런 것들은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2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 훈련 운영계획서를 매년 며칠? 20일 간격이죠. 11월 20일까지 가로 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이병일 40일 전. 저는 이걸 어떻게 숙지했냐면은 10월 31일 나오면은 60일 이렇게 날짜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켰어요. 11월 20일 나오면 40일 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 변경계획서의 경우에 이병일 40일 전까지 누구에게?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 훈련 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 훈련 운영계획서를 이병부대의장에게 각각 매년 12월 10일 12월 10일 나오면은 변경계획서는 이병일 며칠 전? 30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 3항 지방병무청장은 2항에 따른 병력동원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병력동원 훈련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 집행계획서를, 지병장은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집행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나면 가로 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병부대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12월 31일 매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나오면은 안 돼. 지체 없이. 그래서 날짜 없어. 지체 없이. 그렇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연기해가지고 다 썼어요. 4항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력동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 및 보고한 경우에는 수송, 급식 등 각종 지원에 관한 대책, 이런 지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 훈련 소집 세부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세부 집행계획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누구에게? 이병부대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 5항 병력동원 소집에 대비한 불시 훈련 및 점검의 경우에는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 훈련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송부하는 날짜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 제73조 병력동원 훈련 소집 1항 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 훈련 소집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훈련 소집자 명부가 아닙니다. 우리 동원을 할 때 소집자 명부를 보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 동원훈련, 지금 교육훈련 훈련에 나와 있는 명칭대로 하면 동원훈련 1형 할 때, 우리 그 현역 때 동원훈련 할 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완편 부대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미리 지정되어 있는
소집자 명부 보고, 맞죠? 네. 훈련 소집자 명부 아닙니다. 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이항, 지방명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대단위는 대규모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걸 근무대급이라고 제대의 어떤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가 아니고 가끔 있더라고요. 그 얘기 아닙니다. 대규모 훈련,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1항에 따른 병역 또는 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역 또는 훈련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따로 작성한 병역동원 훈련 소집자 명부에 따라서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훈련 소집자 명부, 그냥 병역동원 소집자 명부 이런 것들 바꿔치기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사망, 지방명무청장은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 인접이 완료되면은 지체 없이, 현황 나오니까,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요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있는 훈련이잖아요. 맞죠? 무시하는 훈련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이니까, 이때는 입영일부터 3일 이내가 아니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매월 말일 기준 나오니까 현황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종합 작성한 별지 서식의 병역동원 훈련 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도 병역동원 소집에 나와 있는 거하고 섞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항 0.101조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릅니다. 5항 법제 50조 제4항에 따른 병역동원 소집, 병역동원 훈련 소집, 병역동원 훈련 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70조 제1항 및 2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 일시는 병역동원 훈련 소집 발령 일시,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는 병역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로 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시행령 제100조의 2 병역동원 훈련 소집의 면제. 훈련 소집의 면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하는 기술되어 있는 100조의 2 병역동원 훈련 소집의 면제는 아까 병역동원 소집의 해제, 그거하고 이제 섞어서 나올 수 있겠죠? 그거하고 구분하면 되겠죠? 1항 법 제49조 2항에 따라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명무청장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호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진급 교육 이수 여부. 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 여부. 자, 2항 제1항에 따른 병역동원 훈련 소집 면제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병역법에 보면 훈련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이렇게 훈련 소집 면제 절차, 훈련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나오면 국방부 장관이 말해요.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아닙니다. 훈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국방부 장관하고, 국방부 령도 아닙니다. 장관하고 연결지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법 제50조 병역동원 훈련 소집 1항. 자, 주어 조심하십시오. 지방명무청장은 가로형으로도 나오고 뭐 다른 직책으로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명무청장은 이번 시험에도 가로형으로 나왔었어요. 이 조항이. 지방명무청장은 요거 이번에 가로로 나왔었습니다. 네, 가로에다 지방명무청장으로 명시해갖고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어요. 지방명무청장은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로, 이게 아닙니다.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로, 훈련자 없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훈련 아닙니다.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합니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 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누가? 입영부대의장이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합니다. 74회 때 입영부대장이 가로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2항. 병무청장은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46조 2항 후단을 준용합니다. 자, 병역동원 훈련 소집이 아니고 병역동원 소집에 요거 비슷한 문장이 또 나오거든요. (150페이지) 법 제46조 2항이죠. 병무청장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전시사변 등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이렇게 풀어나갔죠. 자, 여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거 바꿔치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가 아니고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되겠죠? 네. 이 경우 46조 2항 후단을 준용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병역동원 소집에 나와 있는 그 조항, 단서조항, 그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텔라 그 나오는 거요. 3항.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여기는 일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시 및 장소에 입영해야 됩니다. 훈련이니까. 장소까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자, 4항. 자, 4항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명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46조 병역동원 소집이 나와 있는 거 그것도 바꿔치기 나올 수 있는 거고.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역동원 소집 절차를 점검하려면은 실제 상황에 입각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병역동원 소집 절차를 점검하려면은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에게 훈련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46조 2항 전단에 따라 미리 송달한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 공부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 문장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불시에 실제 상황에 최대한 실제 상황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훈련을 하려면은 뭐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맞죠? 예. 자, 그래서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딸려 나와 있는 이 기술되어 있는 전시사변 등 긴급한 사태에 대비,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할 게 많아요.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 훈련 대상자 구분하셔야 되고,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 그냥 소집 통지서 바꿔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리 송달한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를 훈련 소집 통지서로 바꿔서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또 뒤에 보면은 병역 동원 훈련 소집을 할 수 있다. 이거를 훈련자로 또 살짝 빼놓고 또 나올 수 있고. 이거 사항에 대한 이 문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헷갈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항 마찬가지. 지방명무청장은 주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른 비상대비 훈련을 위하여 예고 없이 실시하는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서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그에 따른 입영의 동로를 위하여 시장,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명무청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명무청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면 부드럽잖아요. 맞죠? 네. 그것도 주의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지방명무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해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행령 제101조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입니다. 자, 1항 지방명무청장은 병역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훈련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보시고 다 훈련자가 붙는다. 2항 병역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와 같이 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병역동원 훈련 소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와에 따라서 입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명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항 병역동원 훈련 운영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역동원 훈련 소집 등의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불시훈련 점검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 별표 되어 있지만 불시훈련 점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병역동원 훈련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한 그 날짜를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단축하니까 전날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돼요. 시행령 제102조 병역동원 훈련 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 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97조를 준용합니다. 아까 병역동원 소집에 거기에 나와 있는 입영사무소 있죠? 그거 준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